현재 무주택자라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사셔야 될 시점입니다. 어느 지역을 어떤 방식으로 사시느냐는 고민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지금은 당연히 집을 사셔야 될 시점인 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고, 그 다음에 미래의 여러 가지 변수를 본다 그러면 오를 일만 사실 남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서두르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좀 서두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교수님, 지금 집을 사도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손해보는 구간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근데 이제 지금은 매물에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격이 하락할 때는 이제 매물에 집중하면 좋은데요. 이 말이 뭐냐 그러면 지금은 이제 여러분이 원하시는 층, 원하시는 향을 다 고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고른 다음에 집주인하고 협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깎아달라고. 그러더라도 집주인들이 여기 응할 가능성이 커요. 근데 2021년 상황은 어땠냐 그러면 전혀 협상도 안 되고요. 집주인들이 오히려 안전자리에서 가격을 더 올리기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는 사람은 많고 집주인들은 이제 콧대가 높고 집을 보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우대방에서 거래되는 것도 그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언론상에도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그때는 층이고 향이고 집을 볼 여가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계약금을 빨리 넣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지금같이 조정기 때는 집도 열심히 보시고, 그죠? 하자도 점검하시고, 그 다음에 층향 고르시고, 그 다음에 깎아달라고 하고, 자, 만약 잘 협의하시고 한 10%를 더 깎았다. 그러면 10% 떨어지더라도 여러분은 제값에 사신 거예요. 그래서 매물에 집중하셔가지고 지금 하시면 되는데, 대부분이 이제 무주택자분들이 그냥 가만히 계시거든요. 그냥 안 돌아다니시면서 계속 그냥 말로만 하세요. 현장을 좀 가보시고 집을 지금 사야 되는지 안 사야 되는지 판단은 그냥 앉아서 하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보시고 내가 사야 되는지 안 사야 되는지를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가님, 또 어떤 흥미로운 경매 물건들이 있을까요? 좋은 집 사셔야 되는데요. 그 유튜브라든지 여러분 SNS 이런 데 보면 급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상급지, 하급지. 저도 이제 별로 그런 거 좋아하진 않는데요. 어쨌든 집값으로 해서, 그죠? 순위가 매겨져 있습니다. 지역별로. 그래서 되도록이면 좋은 지역을 사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문제가 이제 좋은 데가 대부분 3도심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강남, 여의도, 광화문, 여기가 이제 3도심인데요. 집값이 높아요. 이걸 선뜻 이제 사시기에 부담이 되시는 부분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서울 도시계획상 보면 7광역 중심이라고 또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마곡에 사는데요. 예, 마곡이라든지 아니면 DMC, 잠실, 용산도 사실은 7광역 중심인데, 여기는 강남의 송파보다 가격이 높습니다. 그래서 7광역 중심이라기보다는 거의 도심이라고 말해도 될 정도인데요. 잠실, 청량리 이런 쪽입니다. 이런 7광역 중심이 있는데요. 이런데 이 저평가된 매물들을 잘 찾아보시는 것도 좋고요. 난 거기도 사기도 곤란하다, 경기도를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서울하고 접근성이 좋아지는 데를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접근성이라는 거는 물리적으로 거리가 가까운 데도 좋긴 한데요. 최근에는 이제 GTX라든지 이런 교통 호재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교통 여건이 개선되는 곳에 사시면 되는데요. 주로 남쪽을 하셔야 됩니다. 강남에 가까운, 우리가 이제 서울에 가깝다는 거는 서울의 저 위쪽에 가까운 게 아니고요. 그리고 옆쪽에 가까운 게 아니고 밑에 가까운 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데가 이제 신분당선이라든지 월판선이라든지 신안선선이라든지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대심도철도가 있어요. 지하 이제 40m로 뚫어가지고 표정속도라 그러는데요. 이게 평균적으로 한 100km 이상을 이렇게 달리는 시간 단축이 엄청나게 됩니다. 그래서 GTX가 또 대표적인 예고요. 이런 지역의 역 주변에 이런 아파트들도 잘 고르시면 되는데요. GTX 같은 경우도 지금 동탄에서 수서까지만 뚫렸는데요. 그 사이에도 여기 안 뚫린 역들이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공부하고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자꾸 물어보라고 말씀하시는데, GTX 이미 뚫렸는데 거기 사면 뭐해요 이러는데, 아직 안 뚫린 역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찾아보시면 돼요. 그런 역 주변 같은 데 사시면 지금 현재 가격대로도 괜찮은 매물들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앞서 말씀하신 집들이 가격 방어가 잘 되는 집인가요? 가격 방어가 잘 되는 데는 역세권이고 1000세대 이상이고 신축이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최근에는 이제 어플 같은 게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셔가지고 어떤 강남구다 또는 서초구다 이렇게 하면 서초구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아파트 쫙 이렇게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쭉 보시면 그냥 여기가 왜 높은지를 아실 수 있으세요. 말씀드렸더니 이제 대단지 이런 거거든요. 그 순위대로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좋은 지역이라는 걸 굳이 학군이 좋고 저거 이런 거 따지실 필요 없이 그 아파트 단지별로 이렇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지역들이 대부분 가격이 이제 떨어지는 시기에도 잘 버티고요. 오를 땐 가장 먼저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를 사시는 게 제일 좋죠. 서울에서 남쪽이랑 붙어 있는 게 중요하다고 해주셨는데요. 직장이랑 가까워서 그런 걸까요?
예, 맞습니다. 서울이 가장 좋은 지역이라고 다들 이야기하는 이유는 서울에 일자리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계신 분들도 한 반 정도는 이제 젊은 분들이 서울에 대학에 오고요. 남아있는 반 중에도 또 반은 서울에 직장을 얻으려고 올라오십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계층별 인구 구조를 본다고 하더라도 지방 같은 경우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20, 30대가 다 서울에 올라오면 자리 잡는 30, 40대 되면 서울에 아파트를 사지 자기 지방을 너무 사랑해서 고향을 사랑해서 거기 사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자리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일자리 중심으로 볼 만한 데가 꽤 있습니다. 서울은. 근데 특정 지역을 이제 폄하하는 건 아닌데요. 구로라든지 이런 쪽도 일자리가 많습니다. 구로나 대림 이런 쪽도 많긴 한데요. 거기는 이제 미래의 고급 일자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IT라든지 게임이라든지 뭐 바이오라든지 연구개발이라든지 뭐 요즘 AI 뭐 이런 쪽 일자리가 새로 생기는 데들이 서울이나 서울 주변에도 보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정부에서 혁신지구 이런 걸로 지정을 하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지역들을 좀 유심히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죠.